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의 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좀 뭐라고 설치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거부터 헌재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고 그렇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각에서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문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 거부 자체가 도덕적이다 또는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또는 이런 열심히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그런 이행이 국민을 승고한 의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민들이 절대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때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본인의 존재죠. 존재 자체가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리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 선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양심적이다 하면 좀 선하고 비양심적이면 좀 악하고 이렇게 보통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 변호사님, 우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지금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수가 이 거부자의 많은 수가 99% 넘는 수가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 사례를 봐도 거의 99.2% 3%가 그 특정 종교의 그 신도들이 그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 그 징역형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렇게 헌법재판도 청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가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체복무제 같은 게 도입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실형을 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은 상당수의 인원들이 종교가 아닌 양심을 주장하면서 또 대체복무제를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며 그에 관한 심사기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교 어떤 특정 종교에 있는 그 신도들이 어떤 99% 그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뭐 병역 거부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종교를 포함한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양심은 좀 봤습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를 사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성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그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냐, 이거를 그 판단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양심에 기반한 것인지 병역 기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만약에 대체복무 쪽으로 상당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현역 입영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체복무를 얼마나 현역 입영에 그 준하는 또 최소한 그 현역 입영 정도의 수준의 그 국가나 사회를 향한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복무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양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그런 것으로도 추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선택을 할 정도로 대체복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양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추단한다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개념인데 이걸 객관화하거나 정량화하는 게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과거부터 이 사람이 전쟁이나 또는 집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를 펼쳐왔는지, 또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서면으로 심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직접 대면 심사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를 판단하는 심사기관이 굉장히 잘 구성되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민간 기구에 둬서 자율성을 좀 둘지, 아니면 병무청 산하에 둬서 이런 징집 대상을 어쨌든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병무청 산하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거를 둘지, 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 사후 심사는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체계적으로 잘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